네, 토이스토리 3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이스토리 1, 2부터 꽤 많은 시일이 지났죠. 네. 그리고 우디의 친구였던 앤디는 이미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갈 때가 되죠. 네. 어른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더 이상 우디와 버즈는 장난감으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앤디가 그냥 상자에 보관하고 있는 정도죠. 근데 이제 앤디가 대학에 갈 때가 됐으니까 집에 있는 물품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사니까 이제. 그래서 장난감들은 공포에 떨죠. 우리가 다락방으로 복지시설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대로 쓰레기통 행로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앤디가 나름 정이 있어서 이 장난감들을 버리지 않고 다락방에 모셔두기도 합니다. 그쵸. 심지어 우디는 대학교까지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져갈 물품 속에 넣습니다, 우디를. 근데 이게 일이 꼬여가지고 다른 장난감들 넣은 그 비닐봉투를 어머니가 트럭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그쵸. 우디는 장난감들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봤더니 타가소에 가게 되는 거죠. 그쵸, 애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어린이집 같은 곳. 네. 그래서 장난감들은 아니 앤디가 우리를 여기다 버리지 않았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여기 타가소에 애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 갖고 놀아줄 테니까 여기가 유토피아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우디는 앤디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원래 다락방에 모셔두려고 했는데 이게 실수로 너희가 여기로 오게 된 거다. 그쵸. 어쨌든 우리는 앤디의 친구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디는 아무도 설득 못하고 네. 자기 혼자 돌아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장난감들은 타가소에서 웰빙 라이프를 즐기게 될 타이밍이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시놉시스가 되겠고요. 네. 저는 관계가 좀 재밌었어요. 음. 장난감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들이 네. 갖고 놀면은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소유물인지가 중요한 거고 자신들이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오고 네. 그게 굉장히 쉽게 공감이 가죠. 네. 그리고 흔히 장난감 가지고 놀 때 그런 의인화를 시켜서 갖고 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인격을 부여할 때 네.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풀어주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1, 2편이 나온 다음에 꽤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 2편이 그렇게 크게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그 상황이 잘 와닿았기 때문에 좋았다. 특히나 맨 처음에 나오는 장난감들끼리 판타스틱하게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만 봐도 사막에서 서부극을 펼치는. 그쵸. 액자식 같기도 하고 그때 장면 보면은 재밌어요 그 장면이.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런 상상을 하면서 놀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상을 영화로 표현해주고 그치, 이게 앤디의 상상이죠. 그쵸. 네. 앤디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막상 현실에서 노는 걸 보면은 애들이 그냥 장난감 갖고 노는 거지. 장난감들도 굉장히 재밌게 노는 모습이라서 처음부터 시작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컨셉을 잘 잡았다는 점을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토이스토리 1이 95년에 나왔고 네. 토이스토리 2가 99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1은 저희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토이스토리 2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온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2010년에 토이스토리 3가 나온 거죠. 이러면은 토이스토리 1에서 2로 넘어갈 때처럼 자연스럽게 다음날 있었던 이야기처럼 혹은 한 1년 뒤 있었던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 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은 커버가 되지만 이 친구들이 20살이 넘은 성인이 됐어. 그치. 그때도 똑같이 초등학교 한 7학년, 8학년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또 우디와 버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장난감 세계 이름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보지. 물론 새로운 관객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새로운 관객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이야기인 거지 기존의 관객층이 경험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지. 이미 대가리가 커버린 정말 대삐리가 돼버린 학식충이 된 이 관객들을 어떻게 다시 극장으로 끌어들일까? 이게 일단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용 스토리를 또 할 수는 없어. 왜냐면 토이스토리니까. 그치. 어쨌든 애들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토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인 관객들을 설득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은 가장 좋은 해답은 결국 추억 이야기. 이 추억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 컨셉을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컨셉은
이전 작품들과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는 점. 이 장난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든지 흥겨움을 선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호러에 가까운 세계라는 거지. 토이스토리 1에서도 그렇고 토이스토리 2에서도 그렇고 항상 장난감들은 주인에게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토이스토리 1에서는 어땠어? 우디가 원래 앤디의 베스트 프렌드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버즈라는 새로운 장난감이 오면서 애정의 대상이 옮겨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디는 찬밥이 된단 말이야. 이때 느끼는 그런 장난감의 정체성의 공포. 아, 앤디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토이스토리 2에서는 어땠어? 이번에는 장난감들이 벼룩시장에 나가게 돼. 물론 아직은 앤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점이라서 초등학교 6학년인 시점이라서 우디를 비롯한 에이스들은 벼룩시장에 내보내지진 않아. 하지만 쩌리들은 그치. 바구니에 담겨서 내보내지지. 이걸 우디가 구하러 갔다가 장난감 콜렉터에 걸려가지고 위기에 빠지는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버림받기 싫은 장난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제는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난감들이 다 퇴물이 됐어. 다 은퇴할 나이야. 그치. 이제는 다락방에 가가지고 복지생활 즐기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됐어. 여기서 토이스토리 1, 2, 3의 그런 연속성을 갖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좀 전에 효식이가 말한 그런 장난감들의 근원적인 공포. 언제 찬밥이 될지 모른다. 언제 주인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 라는 거를 토이스토리 1, 2에서 이미 깔아준 상태에서 토이스토리 3로 왔다는 거지. 이 점에서 세팅과 설정이 참 완벽했다. 이 얘기가 먼저 하고 싶어. 네. 앤디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 영화를 보는 주 관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토이스토리관에서 있던 기억 중 하나가 토이스토리 1을 내가 극장 가서 볼 수 없었어. 극장에 우리 어머니가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빌려보던 세대였어. 막. 근데 토이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네 어머니가 비디오 가게를 하셔. 그래서 내가 빌려보기로 해서 딱 갔어. 토이스토리가 있는 거야. 500원 내고 빌리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이거 미안한데 1박 2일 빌리는 거거든. 이거 한번 보고 바로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너가 바로 갖다 주면 또 손님이 바로 찾는다고. 그럼 너가 바로 갖다 주면은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순진한 마음에 네 알겠어 그냥 한번 보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난 사실 비디오 한번 보면 하루 종일 틀어놓거든. 재밌는 비디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가서 한 번 봤어. 너무 재미있는데 다시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날 잡는 거야. 왜 갖다 주냐고. 너 맨날 보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어머니가 바로 갖다 달라고 했다고. 다시 또 다른 사람 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1박 2일인데. 그래서 전화를 건 거야 엄마가. 막 싸우시더라고. 아니 이거 1박 2일 빌려줘 그랬으면은 1박 2일 빌려줘야지. 어디서 이거 뭐 한 번 보고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막 싸운 거야. 그래서 나한테 다시 전화해서 봐 계속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토이스토리 1을 진짜 1박 2일 동안 봤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이제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앤디가 난 거지. 그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들이 마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뭐 장난감의 마음이 어딨어. 다 그냥 물체지. 근데 애들은 장난감을 의인화시켜서 갖고 놀게 되고 마치 애완용 강아지가 빠이빠이 하면은 이제 마음이 아픈 듯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해 놓으니까 영화적으로 공감이 갈 수밖에 없었어. 그치.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 한 발 더 얘기하자면은 토이스토리라는 그 시리즈 자체가 아이들의 거대한 장난감이었던 거지. 근데 이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장난감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전체 플롯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나오는 그 장난감들의 앤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 자체가 관객들이 가지는 이야기인 거기도 한 거지. 그리고 구체적인 서사의 진행도 굉장히 매끄럽잖아. 이 장난감들이 실수로 인해서 타가소에 가게 되고 유토피아인 줄 알았더니 괴수 같은 아이들이 장난감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데였어. 그치. 애들은 그렇지 뭐 사실 이 어린이집 와가지고 얼마나 즐겁겠어. 장난감들도 산더미처럼 있고. 맞아. 근데 장난감들은 이게 거의 프로레슬링에 달하는 그런 중노동이고. 그치. 그리고 그 타가소에는 권력관계가 또 자리 잡혀 있어서 최종 보스가 있고 이 보스의 의향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고 이곳을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 이게 미션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 이 구조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돌아가고 그 사이사이의 그런 갈등의 해결 방법 이런 것들도 인상이 깊더라고. 그 전체적인 서사 구조도 확실히 매끈하게 잘 빼놓기도 했고 더 디테일한 아기자기한 재미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보면은 전화기인데 자동차처럼 생긴 전화기 있잖아. 그치. 걔 보면 자기 수화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갖다 놓잖아. 전화기 장난감. 전화기를 통해서 그 장난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아주 재밌고 보면 바비 인형이랑 켄의 모습도 복고풍 복장 입잖아. 1967년. 뭐 67년? 그때 옷을 막 갈아입으면서 네루 복장. 인도의 독립운동가지. 그 장난감이 어떤 취향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세세하게 설정하는 것도 재밌지. 그리고 아기 인형 있잖아. 베이비 사탄의 인형 같기도 하는 그 녀석. 그 녀석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진짜 애기 같아서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포테이토 두 캐릭터는 진짜 재밌지. 눈 한쪽이 어디 보이는지 그거 연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기자기한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만 갖고 있는 특성들을 누구나 봐도 정말 거부감 들지 않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방금 포테이토 이야기 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나는 이 장난감들이 어떻게 집에 갈 마음을 품게 되는지를 그릴까 이게 좀 궁금했어.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사실 앤디는 다락방에 모셔두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쓰레기로 착각해서 지금 타가서로 오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오해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풀까? 다른 등장인물이 와가지고 야 너넨 사실 오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풀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미즈 포테이토가 자신의 눈을 하나 두고 와서 그 두고 온 눈으로 집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토이스토리 내적인 거잖아. 그치. 토이스토리의 내부 요소를 가지고 인형의 특성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거니까 동기를 부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타가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장난감들 특성이 하나하나 발현이 되잖아. 뭐 강아지는 허리 용수철 가지고 나름의 장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장난감들 특성을 하나하나 활용해가지고 이 갈등 요소를 풀리게 만드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 또띠아를 통해서 포테이토 몸을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장면도 그치. 되게 재밌지. 옆에 비둘기가 쪼아먹어갖고 다시 오이로 몸 묶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과하지 않고 되게 재밌지. 그리고 버즈의 정체성이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난감스럽잖아. 버즈가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쏘의 패거리에게 잡혀가지고 정체성을 개조당하잖아. 어떻게 개조당하냐? 스위치를 바꿔가지고. 그치. 데모 버전으로. 그치. 장난감들은 스위치 한번 바꾸면 초기화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를 그대로 영화에서 활용한 거지. 그리고 이때 연출도 되게 재밌어. 보통의 극 영화였으면은 살해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강간을 당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스위치가 눌린단 말이야. 이 두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재밌는 거지. 굉장히 심각한 연출인데 스위치 고작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초기화되는 게 비극인 거지 이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토이스토리 내적인 거고 장난감 세계 내적인 거고. 그리고 악당도 사실 되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테디베어 나름의 스토리를 주면서 그 녀석이 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것도 가볍게 얘기하긴 하는데 충분히 정당성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라쏘라는 그 테디베어라는 거 자체가 테디베어가 아이들의 장난감의 아이콘이잖아. 그치. 제일 넘버원 뭐 이런 거고 가장 상징성 있는 거지.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설정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그 사실 라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장난감들 너네는 언젠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막 이러면서 맞아. 길게 날뛰지. 너네 이래봤자 어차피 쓰레기라고. 그 영화 중후반부까지 보다 보면은 라쏘 말이 맞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할까. 그냥 장난감들의 단결과 의리 이런 걸로 수습할까 이러면은 사실 그러면은 그냥 애들 만화일 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를 영화 막판에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토이스토리고 어차피 그냥 추억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돈 벌려고 생각하면은 쓰레기장 끌려가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우디와 그 패거리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친구는 앤디고 우리는 지켜야 될 정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도 되는 거지. 그게 사실 아동 만화의 정석이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패거리들이 쓰레기장에서 겨우겨우 탈출해 와가지고 앤디의 집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앤디는 얘네들 그냥 다락방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옆집 소녀에게 주기도 하지. 그치. 근데 옆집 소녀에게 주는 과정이 상당히 인상 깊잖아. 그러면서 이 장난감들이 언젠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 토이스토리라는 시리즈가 이미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이 되고
이 영화의 그런 마무리나 여태까지 이어온 시리즈가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가 분명 볼 수 있는 세대는 앤디처럼 대학생 정도 된 나이가 좀 있는 연령이 봐도 문제 없는 영화이지만 나는 애들이 봐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아. 뭐 사달라고 해서 했는데 재미없대 갑자기. 그리고 또 사달라 그래. 또 재미없다고 버려.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거지. 그런 애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면 아 쟤네들이 되게 슬퍼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질린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버리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는 안 좋은 거구나.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거고. 이런 거를 은유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따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끊어버리는 인간관계들이 안 좋은 것들이었는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의식이나 마음이 없는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소중히 다루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나의 인격과 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그 장난감을 대하는 태도,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 테디 말대로 쓰레기가 되는 거고 뭐 더러우면 새로 사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가치관이야. 좋지 않잖아 사실. 그거를 영화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주법 자체가 정말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장난감들 그렇게 내다 버리고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이런 게 단순히 교훈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 이런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이유라면은 그게 누군가의 경험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지. 경험으로 물려준다? 엔딩에서 앤디가 옆집 소녀에게 장난감들을 물려주면서 내가 정말 소중히 했던 아이들이야. 너도 소중히 해주면 이렇게 물려주잖아. 그거는 장난감을 물려주는 거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물려주는 거기도 하거든. 앤디는 이미 다 컸어. 하지만 자신에겐 유년 시절은 끝났지만 남들에겐 또 유년 시절이 온다는 거. 그리고 남들에게 자신의 유년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작품에서처럼 옆집 소녀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가깝게는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굳이 유년기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무언가 나눠줄 만한 나의 과거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런 점을 확실하게 은유하고 넘어가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속임수야. 아무리 토이스토리 3에서 곱게 포장했어도 솔직히 장난감 버릴 수밖에 없잖아. 애들은 그치. 빨리 크니까. 맞아. 아무리 여기서 낭만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토이스토리 3 엔딩 보면서 울어도 장난감 버리게 돼 있어. 맞아. 굳이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구입했던 물품들 혹은 내가 목표했던 가치들 이거 대부분 1, 2년이면 혹은 길게는 5, 6년이면 더하게는 10년, 20년이면 다 업데이트 되게 돼 있어. 영원한 게 없단 말이야.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치.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이지. 픽사에서 대학생 관객들을 낳기 위해서 이미 머리가 커버린 우리를 낳기 위해서 추억파리에 대한 추억파리를 갖고 왔다. 이것까지도 알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상업적인 선택이고 다 안배되어 있는 그런 플랜이고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과거는 다른 누군가의 과거가 된다고. 호소력을 절실하게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 내가 추억하고 기억했던 그 소중한 기억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는 그 무언가.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을 현실에서 좀 겪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집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초상화야. 약간 스케치로 이렇게 공들여서 그려놨어.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그게 집 앞에 있는 거야. 밑에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되게 사연이 있어 보이는 거야.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내 방에 아직까지 있어.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상업적인 부분에서 안배를 해서 우리가 속아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이야기에 정말 이렇게 확 낚였던 부분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장난감들이 쓰레기장에 가서 그 불에 이제 녹게 되는 상황 있잖아. 와, 그 장면 보면은 안 울 수가 없더라고. 눈물 찔끔찔끔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제 뭐 살아보려고 애들이 아둥바둥 하잖아. 야, 이거 불 저기 내려가면 우리 다 타 죽는다고, 다 녹아버린다고. 근데 갑자기 장난감들이 하나하나 손을 잡기 시작하잖아. 숙연해지지. 그치, 막. 내가 버린 장난감들이 저렇게 쓰레기장에서 녹아내릴 때 서로 손을 붙잡으면서 우린 이젠 죽겠구나.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러면서 태도를 취하면서 죽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내일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너무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가까이서 보면은 다 비극이 되는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되잖아. 그치. 이거는 웃을 수가 없는 게 다 내 장난감 얘기들 같은 모습으로 너무 표현을 잘 해놓으니까 그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 그 장면은 정말 나 보면서 눈물 찔끔찔끔해서 그러면서 애들이 외계인들이 조종해갖고 인형 집게 같은 걸 이렇게 살아나잖아. 그 부분도 되게 절묘하지. 그 부분 박수 쳤어. 우와 살았다. 야 살았어 애들 막 이러면서 되게 정말 아기처럼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외계인 장난감들도 사실 원래 우디가 구하려고 했던 애들이잖아. 걔네들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장에 끌려오게 된 거고. 그치. 그 부분도 상당히 절묘하지. 그렇긴 하네. 걔네들을 걔네를 살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극적인 부분에서 다시 살림받은 게. 그 외에 난 사실 테디베어였나? 그 녀석은 사실 설정 자체가 영화에 굴골골 만들어주기에 낫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테디베어가 데이지에게 버림받은 이 부분은 좀 뭐 클리셰긴 하지. 신선하진 않았다 라는 느낌 때문에 특히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감옥처럼 수용을 해버리면서 일장연설하잖아. 전형적인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디베어는 결말이 제일 재밌지. 테디베어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찌어찌 생존해가지고 트럭에 끌려가잖아. 그치. 야 이거 애들한테 줘야겠다 뭐 이런. 자기가 그렇게도 혐오하던 타가소 신입생들이 신고식 당하듯이 이제 신고식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권선징악적 엔딩이라고 내놓은 게 참 재밌더라고. 입 벌리지 말라고. 벌레 들어간다고. 그것도 재밌었고 또 그 타가소가 결국에는 민주적으로 잘 해결되잖아. 그 부분도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못 보던 해피엔딩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민주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 그래서 피식했어 그 부분은. 뭐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이 정도면. 저는 유년 시절에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놀던 아이는 아니었고 색종이를 많이 접었어요. 색종이 접기 책이 있어서 종이 접기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도 많이 TV에서 시청을 했고 얼마 전에 마리텔에도 나오셨지? 그죠. 김영만 아저씨. 네, 김영만 아저씨. 굉장히 낯익은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스케치북에다가 밑그림을 그리는 거야. 막 바다면 바다 그림을 그려놓고 바닷속에 떠다니는 생명체들을 내가 막 종이로 접는 거야. 물고기 접어서 올리고 조개 접어서 올리고 산호초 접어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루는 바다, 하루는 뭐 정글, 숲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스케치북을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1, 2학년 때 그 작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과제였고 나의 취미였으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서랍에다 두고 3, 4학년쯤 돼서 이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내 추억이니까 그치.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선명한 기억인데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 스케치북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다 갖다 버렸는데? 이러는 거야. 그때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청 진짜 말도 안 되게 울면서 이걸 왜 버리냐고. 내가 소중하게 접어놓은 건데 왜 버리냐고 막 그치. 완전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 그거 쓰레기 같아서 버렸다고. 아니 나의 소중한 유년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열받아갖고 우리 세대 어머님들이 다 무심하시지 사실. 계단에 내려가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막 계속 치고 막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거야. 그때 3, 4학년 때 초등학교 때 충격받은 기억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색종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도 너무 소중했던 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한 점 중에 하나가 걔네들한테 잘 가라는 얘기를 못한 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내 속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스케치북 하나 둘만한 자리가 집에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그게 너무 나한테는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 녀석들한테 야 미안하다 너네들은 이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앤디처럼 좋게 이별하지 못한 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색종이들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의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너네들은 나의 소중한 기억이었어. 라쏘 엄마가 버렸어. 홍진이 여사가 버렸어. 아 참 그 이후로 난 색종이를 접지 않았다는 김영만 아저씨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다는 그런 추억이 있고 좋았던 장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장에서 친구들끼리 손을 잡으면서 최후를 준비하는 장면이 와 애니메이션 이렇게 사람 심금을 울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보면은 앤디가 이제 옆집에 이웃집에 장난감을 맡기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거를 우디가 캠퍼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는 선택을 하잖아.
그걸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함이랄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너무나 좋았고, 사실 엔딩 크레딧에서 이런 건 많이 하잖아. 캐릭터들 하나하나 나와서 자기 특성 얘기하는 거. 그치. 근데 그거를 앤디가 직접 손으로 그 캐릭터들의 특성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주는 장면이 최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색종이 생각에 울먹울먹 하는데 한 줄 평은 노래 가사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안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뜨겁게 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4.5점 주고 싶어요. 0.5점이 모자란 이유는 그 굴곡을 만들어주는 테디베어의 스토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테디베어의 엔딩도 저렇게 끝내버리고 마는구나 라는 거는 약간 도구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4.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줄 평은 뜨겁게 안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의 결말은 어느 정도 판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년 시절이 그렇게 남들에게 순탄하게 공유되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장난감을 전해줄 그런 옆집 소녀 같은 애는 없기 마련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 스포츠 경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MLB도 봤고, 국내 야구도 봤고, 해외 축구 K리그 안 가리고 봤고, 농구도 보고, 네, 농구도 보고, 여동 남농 안 가리고, 여배 남배, 네, 배구도 보고, 씨름도 보고, 뭐 가끔 핸드볼 하면 핸드볼도 보고, 올림픽 하면 올림픽 보고, 네, 아이스하키 뭐 이런 것도 보고 굉장히 많은 스포츠 컨텐츠를 향유를 했죠. 프로 스포츠 시청러였네.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인물들이 많죠. 뭐 전주원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뭐 현주엽, 서장훈 이런 애들 다 봤고, 맥두웰이라든지 데니스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네임드로서 스포츠 신문란을 장식했던 인물들을 전 다 봤습니다. 초딩 때. 근데 뭐 지금 그 사람들 회자돼? 물론 간간히 나올 때 있어. 뭐 서장훈처럼 예능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 안정환. 네, 뭐 추억팔이 되고 그런 사람들. 그치. 근데 대부분은 잊혀지는 거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치. 그냥 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이 뭐 그렇게 아쉽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정말 재밌게 즐겼고 지금도 맘만 먹으면 다 회상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자체로 만족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좋아져서 웬만하면 그 경기를 다 구할 수 있어. 맞아. 다 방송이 되고. 다시 봤더니 별거 아니고.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아 그래? 얼마 전에 정선민하고 전주원이 맞대결하는 영상 봤는데 존나 잘하더라고. 물론 편집에 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저 정도는 그때 봤어도 확실히 헛개빈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토이스토리 3 같은 거지. 우리에게 추억을 살려줄 만한 수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즘은 리바이벌이 대세잖아. 뭐 토토와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뜬 거고. 맞죠. 그래서 옛날처럼 추억이 정말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시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영화의 결말은 전적으로 판타지긴 하지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판타지라는 거지. 누구나 꿈꿀 수밖에 없고 누구나 자기의 최고의 리즈 시절은 자기 어릴 때 아니야. 그치. 그게 어른인 거고 보통. 자기의 어릴 때가 리즈 시절이 아니면 보통 어른이 아니지. 어린애들은 항상 크고 싶어하고 다른 장난감을 갈구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장난감을 갖고 싶기 마련이라는 거. 뭐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흔히들 시리즈의 완성하면은 다들 호평하기 마련이에요. 이 작품은 작품 자체로서는 별거 아니지만 시리즈의 완성으로서는 완벽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표적인 게 뭐 스타워즈 6 혹은 3라든지 아니면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든지 아니면 대부 3라든지 이런 거란 말이지. 그치. 작품 자체로는 별거 없지만 시리즈의 완성으로는 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리즈의 완성편들은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그 시리즈가 진행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리고 관객들은 마지막에 그 시리즈가 완결되는 걸 보면서 이 작품이 재미있었든 재미없었든 이게 끝났구나라는 감정에 도취되기 마련이란 말이야. 맞죠. 자기가 봐왔던 세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평가의 버프를 받게 되고 그것들이 평론가들에게도 반영되기 마련이지.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끝났네요. 막 이런 식으로 윤색이 되지. 근데 그런 수사는 이 토이스토리 3에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작품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작품이지만 시리즈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말 완벽한 작품이거든.
11년이나 지나서 새 작품을 냈어. 더 이상 이전의 관객들과 같은 방식으로 호응할 수 없는 타이밍이야. 이때 어떤 식으로 어필해서 이 작품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가? 이거 이상의 대책이 있을까? 라는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점에서 그런 수사들은 너무 남발하지 말고 이런 작품을 위해서 좀 아껴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별점은 4.5점 주고 싶습니다. 4.5점. 네.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만 할 수 있는 판타지적인 해결책과 판타지적인 컨셉이지만 네. 이게 애니메이션의 최선 아닌가? 이걸 애니메이션 아니면 어떤 장르에서 또 하겠어? 우리의 추억이 그냥 추억만은 아니라는 걸 애니메이션의 작법에서만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컨셉이고 그런 주제인 것 같아. 네. 그 이 작품을 시청할 주 고객층을 굉장히 잘 선별한 영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반대 지점에 있는 영화는 최근에 나온 도리를 찾아서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보면은 니모를 찾은 지 한 달 후에 이런 일어난 것 같아. 니모를 찾아서가 나온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그치. 공감하기가 어렵지. 시리즈가 한참 뒤에 나올 거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경험과 입장까지 고려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겠네요. 저희 오늘 다룬 영화는 토이스토리 3였고요. 다음 주에는 모라토리온님이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면서 어떤 작품을 다뤄달라고 리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작품들 중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원래 다른 영화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이 작품을 하겠습니다. 러브 픽션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정우와 공효진이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다음 주에는 러브 픽션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